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정말 우리 증시 이제 회복력 만렙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파란불 켜고 있다가 정말 빠르게 이 낙폭을 줄여가더라고요. 그만큼이나 힘이 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급락을 했을 때도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 그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 시간 그때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건 개인들의 돈이 진짜 멱살 잡고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활용하면 정작 내수익률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도 많은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간 상승의 맛 출발합니다. 네, 내일부터 있을 이번 주 최대 이벤트죠.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우리 시장 장 초반 이 관망 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 켜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다시금 30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거리두기 3단계로는 가지 않으면서 우려와 기대, 경계감이 혼재되어 있는 오늘 장인데요. 우리 증시는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빨간불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2시가 넘어가는 지금 코스피는 0.02%의 상승, 현재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현재 2,36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48%의 상승세, 0.5% 상승으로 현재 840선에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오늘은 파란불로 전환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돋보입니다. 현재 2.3%의 상승으로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언택트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갈아치웠는데요. 네이버 현재 구간에서도 3%가 넘는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5%가 넘는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HLB가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동반적으로 좋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름폭을 좀 절반가량 반납을 한 모습이네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3%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도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인해봤습니다. 네, 급등과 급락 사이 오늘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까요? 막상막하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아시안 IDT가 17%까지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텔콘 RF제약 오늘 장중 상한가 올라섰고요. RF텍 18%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오늘 5G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쪽으로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담아가는데 7% 그리고 풀무원도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인수합병을 위한 최종 담판을 앞두고 오늘 그 기대감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8%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절반가량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현재는 22,950원, 8% 안팎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텔콘 RF제약 보겠습니다. 미국의 휴머니젠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6,52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제이컨텐틀이 어제 강하게 슈팅 나왔던 종목인데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4% 하락 보였고요. 포스코 4%, 그리고 DNA 링크가 11%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호석유 3%,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4% 하락세 연출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보겠습니다. 철강 업황 자체가 이 길고 긴 터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 철강석 가격까지 오르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3%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19만 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 라텍스 장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부분에 힘을 받았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8% 하락세 보이면서 10만 원 언저리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과 급락 사이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이창원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막상의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그리고 HDC가 최종 이 단판을 앞두고 오늘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자리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오늘 뭐 21선, 기술적으로 21선 자리에서 좀 강한 반등인데 앞당 고점이 좀 막혀있는 그런 형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구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 간의 세 번째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협사 M&A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또 나와 있고 M&A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시아나 IDT거든요. 일단은 현대산업개발과 이제 채권단 쪽에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동상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7월 말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21선 눌림목 이후에 최근에 이제 6거래 연속 지금 상승이 나와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나왔다 보고 있고요. 이게 앞당 25,200원을 뚫으려면은 협상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25,200원 돌파 여부를 보고 만약에 돌파가 안 되게 되면 매도 그리고 돌파되게 되면 좀 더 보는 전략인데 현재 구간은 지금 25,200원 전고점에서 맡겨서 지금 윗꼬리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자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IDT 25,200원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지 않았을 때 매도 관점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자제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텔콘 RF제약 보겠습니다. 미국의 휴머니젠과 판권을 협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상한가 풀리게 되면 우리 진입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좀 무리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오늘 KPM테크가 대장이고 이제 텔콘 RF 대장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KPM테크랑 텔콘 RF 제약이 미국 휴머니젠과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확보 협상을 위해서 이제 협의서, 계약 내용 협의서를 설명했다는 요 이슈고요. 이제 아직 본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판권 계약은 대략 1,4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 단계별 따라서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쪽에서 텔콘 RF 제약과 KPM테크 쪽에서 제안을 했다 이 내용이고요. 휴머니젠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FDA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는 계약도 체결된 게 아니고 일단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가 오늘 풀릴지 아닐지 좀 봐야겠지만은 잔량이 120만 주 넘는 걸 봐서는 오늘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한 이제 가져는 가는데 이제 텔콘 RF 제약이라든가 KPM테크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좀 다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조심할 종목 분들 중이거든요. 약간 다소 M&A 세력이라든가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주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은 일단 자제하시고 매도 관점에서는 일단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 보유 그리고 내일 이제 갭상승하고 나서 갭상승이 상으로 가지 않는 데는 절반 정도 차익을 하고 이후에 시세 보고선 매도하시고요. 텔콘 RF 대양의 앞당 고점이 7,540원이니까 이 7,540원 돌파 여부 일단 시초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서 돌파가 되면 좀 더 보시고 돌파 안 되면 매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텔콘 RF제약 현재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풀리게 된다면 매도 취해보도록 하겠고요. 풀리지 않으면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포스코 보겠습니다. 포스코 철강 자체가 글로벌 수요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원가는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 포스코 기관이 지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데 투자 매력 있을까요? 오늘 그런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죠. 원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너무 급하게 원료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동사의 제품 마진 스프레드가 올해 4분기까지도 개선이 어렵다. 또 내년도 또 개선될지에 보여서 불투명한 그런 전망이 나와서 증권사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한 4,785억 정도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한 54% 좀 감소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3분기 실적도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사라면 21만 원 넘기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2차전지라든가 5G 다른 주도주 섹터 종목으로 교체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매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로 좀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관심주는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시장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었어요? 오늘 약간 그 주도 섹터가 아닌 쪽에서 약간 그 스몰캡 쪽에서 아이센스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 주도 섹터라기보다도 그냥 개별주로 접근하시고요. 아이센스는 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그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전문 업체고요. 이 자가혈당 측정이 뭐 국내 1위 업체고 전체 시장의 한 3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코로나19 확산세는 불구하고 84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고 매출도 한 14% 증가하면서 528억 정도 나왔는데요. 미국 지역에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 측정기가 매출이 증가를 했고, 그 코로나19로 해서 홈 헬스케어가 수요가 미주 지역에 증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자회사 코엑기센스의 혈액 음고 측정기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실적 선방을 했는데 올해 동사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는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적주로 굉장히 유망하고요. 또는 특이사항은 이제 동사 자회사 프리시전 바이오가 지난 7월달에 기술 상장 특례를 위해서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한번 세게 움직였던 게 그 프리시전 바이오가 그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기술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서 연내 제품화 추진을 한다. 코로나 항원을 이제 15분 만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신속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하면 주가가 움직였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모멘텀이 내년에 이제 그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이게 마이크로 니들 센서를 이용해서 한 번 부착을 하게 되면은 한 15일 동안 연속으로 혈당 측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미국에 출시가 되게 되면은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코로나 항체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출시가 될 건데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에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동사가 그런 측정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올해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올 겨울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동사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동사 또 원격으로에 대한 수혜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정부랑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은 다양히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이센스 최근에 늘림목 구간, 현재 구간도 충분히 매수 구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이 31,200원이니까 기술적으로 31,000원 목표가 잡고 손절가 24,9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4,900원 잡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